안녕하세요. 굿잡의 강우민입니다. 이 굿잡 채널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직업을 제가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지금 그 한국경제 매거진에서 강우민의 잡인이라는 인터뷰 연재 꼭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직업 뭐 궁금하신 분들 문의를 많이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만나볼 직업은 이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리고 궁금해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타투이스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홍대 그리고 합정 사이인데 이 동네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직업이기도 한데 제가 만날 분은 10년 넘게 지금 이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협회의 협회장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이 그 법대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타투에 빠져서 지금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같이 오신 거예요? 네네네. 네. 오늘 이거 촬영 때문에 같이 오셨구나. 네, 사진 촬영 저희가 하고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잠시만요. 네. 기자님 잠시만요. 사실은 오늘이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네. 대화할 때 사실 그 조용한 데가 필요한데 네. 잠깐만 보고 올게요. 네네네. 기자님 잠시만. 저기 밑에서 무슨 끓이고요. 저 수업. 교무실에서 하고 있는 계속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인터뷰하고 찍으시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위치 같은 것만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위치만. 어떻게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국제 타투 아티스트 협회 회장 신경섭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타투를 알게 되고 이 업을 시작하게 된 지는 17년 정도 됐고요. 저는 KBS 동원예술부에서 한국 타투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 타투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총괄 지도교수 신경섭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지난 세기잖아요. 30년 전에 어떤 판례 이게 처음에 이제 재판이 됐을 때 그냥 외국의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의료 행위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이미 뭐 눈썹이나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국민의 40%, 60%가 이미 지금 타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30년 법에 의거해서 지금도 당연히 의료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막아두는 거는 좀 저희로서는 합당한 처사는 아니다. 부당하다고 보시는군요. 왜냐면은 일단 타투가 미술의 영역인데 의료법으로 막혀 있다는 것도 외국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은 일단은 저는 인체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뭐 월드컵을 막 할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타투에 이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으로서 타투에 관심이 많은데 그때는 뭔가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면은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막 이런 데를 가던 시절이에요. 근데 가서 알고 싶으니까 그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직업이 이렇게 책 한 권이 없는 직업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도쯤에 처음으로 타투 책을 출판했었었는데 그때 그 책 제목이 타투는 인체 디자인이다 이렇게 냈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면 서점에서 타투 관련된 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었나요? 없었었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었고 그 타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정보, 왜냐하면 SNS라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뮤직비디오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접했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작업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타투이스트라는 객체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타투이스트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너무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대화해보고 싶은데 기회조차 없는 거죠. 제가 원래 대학교 때까지 이제 헤비메탈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쉬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되면은 대학로 MTV에 가서 해외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수 없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면 나도 언젠가는 멋있는 타투를 하나 정도는 받아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그런 소망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타투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무서운 일을 하시는 분들과 조폭. 예, 그분들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하니까 뭐 일반 분들은 아마 타투이스트를 만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뭐 누구 소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미 너무나 좋은 아티스트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만약에 내가 타투를 받고 싶으면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소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혼자 찾고 싶으면 SNS,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본인들이 주로 하는 그런 SNS에 검색창에 타투, 뭐 내가 만약에 호랑이 타투를 하고 싶으면 호랑이 타투 이렇게 검색만 해도 좋은 아티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거를 보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DM을 보내면 되는 거죠, 쪽지를. 네, 일단은 기본적인 가격은 있고요. 기본적인 가격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손바닥만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늑대 얼굴을 한 마리만 넣어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늑대 옆에 뭐 나무도 넣어주시고요, 옆에 호숫가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림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 얼굴 한 명 넣을 수도 있고 세 명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의 작업 크기와 작업 시간에 비례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의 인지도, 본인이 뭐 수상 경력이나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저희 우리 대학 다닐 때 연예인들 초대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노래 세 곡만 부르고 가도 1,500만 원 받고, 맞아요. 개런티가 어떤 사람은 5곡을 불러도 뭐 2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유명세나 인지도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대략적인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가격은 있어요.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레터링, 글씨 같은 경우는 센치당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데다가 나의 신념이나 내 의지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 뭐 이런 걸 내가 평상시에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레터링을 내가 여기 내 보이는 곳에 새기고 아침마다 한 번씩 보고 싶어. 그러면 이게 10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치당 10,000원. 네. 기본적으로 딱 네. 쉽게 생각하기에는. 네,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거기서 그 필기체에서 너무 작업이 빨리 끝나면 뭐 8만 원, 7만 원에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글자가 다 고딕체인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가 막 내가 시간이 하나라도 많이 실수하면은 큰일 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좀 2, 3만 원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글씨 디자인을 고를지 모르니까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0원, 2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글씨체마다 다른데 보통 작업 시간은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사실은 작업은 10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손님만 버텨준다면.
그 개인 집중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18시간, 20시간 작업받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오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손님들도 작업을 받으면 이제 데미지가 쌓이잖아요. 아픈 게 내가 잘 참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4시간을 넘지 않게 받는 거를 보통 추천드려요. 외국에서는요 거의 연예인 대접을 받아요. 한국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외국에서도 전화가 와서요 제발 한국 아티스트 좀 자기네 나라로 보내달라고.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거의 전 세계의 모든 타투 프레임들은 서울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한국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받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범법자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티스트들이요 다 결국은 지금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아실 거예요. 다 50대? 네. 제 지금 51살이에요. 제 거 그 인스타 인스타가 아니라 제 거 유튜브 그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 제 생년월일이랑 나오잖아요. 전 알고 오셨는 줄 알았는데. 저 나이는 몰랐어요. 30대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피부는 그 피부라는 한계점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터치를 많이 하면 피부가 소위 말해서 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딱딱한 나무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랑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곳에 그림을 그리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라는 한계점 위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직업적인 마인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봤던 것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단계로 올라가야지 내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으로 따지면 내가 작은 수술 몇 개 성공했다고 그래서 해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 한번 큰 수술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그래서 타투가 독학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독학이. 네. 타투라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타투이스트로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손님과의 소통, 뭐 아니면 나만의 그림 스타일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순이가 타투 위생이에요. 만약에 내가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내 수술 실력은 뛰어난데 수술실 환경이 비위생적이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실력은 두 번째고요. 위생이 1순위예요. 그분은 이제 타투를 레터링을 글씨를 좀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레터링 받으러 오셨구나. 그래서 혹시 형님 뭐 문구 생각해 오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버네버 기부업 2011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형님 근데 이거 형님 뭘 그렇게 포기를 안 하시려고 네버네버 기부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항암 치료를 들어가기 전이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달부터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2011년까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2010년도 얘기인 거예요. 2011년까지만 내가 버텨주면, 제 기억에 2010년도 때가 가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그때까지 증상이 호전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형님이 내가 좀 긴장되긴 하지만 아침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암하고 한번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보려고, 그래서 2011년까지 버텨보려고 어떤 의지를
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러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타투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형님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과거긴 하지만 형님 지금 어딘가에서 되게 멋진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는 생각으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네. 타투이스트의 매력은 뭐냐면 어떤 개인의 역사를 기록해 준다는 거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타투는 세상에 나쁜 타투는 있어도 무의미한 타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타투를 받으러 오는 손님들이랑 대화를 하면 그냥 뜬금없이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다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어떤 개인의 역사를 자기 몸에 기록을 하는 거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일하게 100% 제가 소유할 수 있는 예술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런 그림은 이제 보통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예술품처럼 제 몸에 받는 건데요. 타투이스트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티스트들한테 타투를 받고 또 보통 타투를 받으면서 타투를 배워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작업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타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가까운 미술학원에서 일단 미술 실력, 본인이 내가 어떤 그림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요. 타투이스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은 직업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도전하셔도 저는 괜찮다. 타투가 우리나라가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타투 메카가 될 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타투를 배우러 들어오게 될 거고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대회들이 많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 교류나 이 시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엄청 좋잖아요. 지금 몰래 타투 머신도 엄청나게 기술력으로 만들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규제를 하니까 이게 외국에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유명한 타투 브랜드들, 뭐 잉크나 뭐 머신이나 니들이나 뭐 그 외에 너무나 다양한 뭐 서플라이, 뭐 사소한 것들까지도 아마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점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이 직업을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